지금부터 하나금융투자 2021년 리서치 전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서치 센터장 조용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포럼이어서 저희 이진국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우스뷰를 간단하게 밝히는 자리로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1년이기 때문에 바이 코리아, 2021 바이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2021년 세계 경제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변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모더나라는 이제 제약회사의 백신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백신도 이제 나오면서 그동안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를 하던 것이 경제활동이 재개된다. 결국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기저효과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중국이 마이너스 1분기에 마이너스 8%, 미국이 2분기에 무려 마이너스 30%라는 역성장을 했고요. 내년에 2021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경제가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경제의 수요가 발생한다. 바이드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올해는 마이너스 4.4%라는 세계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2%, 후년에는 4.2%. 그래서 경제가 회복 기조로 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G2 간의 새로운 정정 불안이라든지 또 뭐 고용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로서 작용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본다고 하면 좀 차별화가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됐던 중국이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뒤에 저희 경제팀장하고 주식전략팀장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늘 새로운 큰 변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드노믹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매크로 부분인데요. 큰 폭의 재정 정책을 해서 약 1.5조 달러 이상의 재정 투입을 해서 경기를 무조건 살릴 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마이너스 4% 역성장해서 내년에는 3.8%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크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가고 이머징까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우리는 이제 워낙 강세가 되겠죠. 그런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It outlines what we have to do to meet this challenge head on and how we're going to get there. We're going to invest $1.7 trillion in securing our future so that by 2050, the United States will be 100% clean energy economy with net zero emissions. And by the end of my first term, we will have an enforcement mechanism in place to make sure we stay on track to get there. You know, we're going to make record-breaking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zero carbon technologies. 예, 영상 잘 보셨죠? 바이드노믹스, 이 바이든의 영상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두 번째는 100% 클린 에너지를 쓰겠다. 세 번째는 탄소 제로 기술을 장착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에너지 체계를 100년 만에 큰 폭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린 뉴딜에 좀 친숙해져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공약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또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드노믹스의 확장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이드노믹스의 수혜를 받을 거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 본 걸로는 VLCC,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가장 많이 건조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공해가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차 3,000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미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중심으로 더 강화되지 않겠나.
2035년에 탄소 제로가 되려고 하면 203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조선산업에는 어쩌면 뭐 내년 후년 이어가면서 새로운 또 부흥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바마 케어가 도입이 다시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가액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부분도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백신의 생산 공장, CMO 공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바이드노믹스의 또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2분기부터 뭐 탄소 국경세 법안이 이제 이렇게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면 뭐 내후년쯤에는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우리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중국이겠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공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미중 간의 갈등이 이런 환경 문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또 경제 체제를 이 탄소 제로 경제로 좀 바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이드노믹스 그 정도 얘기하고요. 한국 경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제를 저희들이 보는 것은 내년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기저 효과하고 또 정부 정책 감안해 보면 2.7% 정도 성장한다. 올해 상대적으로는 견조했는데 마이너스 1%,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견조한 거죠. 1% 정도 역성장했었고 내년에는 2.7%로 경제가 회복한다라고 우리 경제팀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1124원으로 상대적으로는 달러 강세. 상반기까지는 강세가 진행되고요. 하반기에 조금 다시 약세로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입니다. 시장 역시 결론 위주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면 저희들은 글로벌 시장의 선호도를 그러니까 상하이 시장이죠.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다우, 나스닥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좀 선호도를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가장 먼저 올랐고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좀 덜 오른 중국이나 중국 안에 상하이 시장이 더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안화 강세도 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은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저를 뵈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맞냐? 늘 걱정을 오히려 주가를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오히려 내년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위기와 같은 큰 위기 이후에 보면은 올해 같은 유동성 장세가 경기를 살리는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 이후에 실제로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회복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실적 장세가 이어지더라. 그래서 지난 위기들을 보면 항상 우리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 피그스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다시 새로운 주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큰 위기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경제 체제가 되면서 신고가가 갱신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위기를 벗어나 왔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이클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13번 정도 경제 사이클이 지나왔다 그래요. 불경기가 되고 다시 경기 부양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13번 있었는데 그 13번 다 극복은 안 된 적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글로벌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고요. 지금처럼 회복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위기는 정말 다른 위기다.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더블 딥이 온다. 위기가 좀 극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극복이 되고 평균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은 3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1년 차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내년 후년 정도까지 주가를 비교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2021 바이코리아라고 붙였습니다. 다시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뜻인데요. 누가 사냐?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지금까지는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샀는데요.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 왜 그러냐면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 올라가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들은 지금 달러 약세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non-US 주식,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이런 주식으로 이미 또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도 4조 이상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사는 바이코리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오늘의 결론은 저희들이 2,700으로 사상 최고가가 갱신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영업이익이 184조 원 정도인데요. 뭐 또 많이 물어보세요. 2,700 뭐 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더 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저희 투자전략 팀장이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이 연초 추정치 대비 연말에 보통 한 10% 이상 하향 조정되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 회복 시점에는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연말에 8% 정도 평균 상향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만약 이제 그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크게 벗어나려는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없기 때문에 좋아질 때는 또 많이 좋아지는 것을 추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이 8% 정도 이 경기 회복 시에 상향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 한 2,900까지도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내년은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까지는 장기 투자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